실적 분석입니다. 이제 하락이 워낙 자주 오래 나오다 보니까 다들 무덤덤해진 상황까지 올 정도로 그렇게 하락이 오래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 하락이 지금 어디까지 좀 이어질 것인가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일봉상 하락이 쭉 나오고 있죠. 근데 이렇게 일봉으로만 봐서는 이 추세를 예상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지표상으로는 상방 추세로 향하려는 모습 나왔고, 오늘은 근데 또 2%가 넘게 빠졌죠. 워낙 이제 제가 어제 찍었던 영상처럼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추세를 보려면 어디까지 가야 될지를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힘이 없는 반등에서는 힘이 없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저점처럼 보이시겠지만 단순히 그렇게 보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아니면 좀 안전적으로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놓고 본다면 어디까지 대비를 해야 되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전 추세로의 회귀하려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 금리가 2% 정도, 3% 정도로 이렇게 유지가 되던 그 시기에 어떤 상승 흐름과 추세 흐름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연준이 움직이려는 것도 그렇게 가려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럼 채권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채권 수익률이에요. 자, 채권 수익률입니다. 10년물 채권 수익률인데 지금 어때요? 거의 3%까지 온 거예요. 추세 자체는 살아있고 지금 일간으로 이렇게 잠시 조정을 보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언제? 2018년 말 수준까지 이미 도달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레 돈도 여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채권 수익률 자체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고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나스닥 같은 성장주들에 들어있던 돈들은 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3% 수익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고 PER, 그러니까 PER이 높은 주식들은 보통 배당 같은 걸 잘 안 주죠. 그러니까 이 낮은 배당률에 기대하거나 아니면 이런 돈의 흐름에 의해서 상승을 기대하는 수요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채권으로도 돈이 가고 이렇게 돈의 분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보고 있을까라고 봤을 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 추세로 회귀하려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저점 라인으로 보면 나스닥이 이렇게 추세를 움직여 왔거든요. 자, 그럼 여기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한 9천, 예. 9천 정도까지도 정말 좀 최악으로 본다면 갈 수가 있다. 그 뒤로는 이렇게 완만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추세라는 거는 언제나 항상 이 파도처럼 이렇게 이어져 오는 법이고 파도가 크게 한번 출렁했으면 다시 그 추세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 추세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이쪽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만약에 이 추세를 유지할 거였다면 이쯤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무너져 내린다는 얘기는 이 바닥까지 터치할 확률이 있다. 자, S&P 500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추세가 이전 추세까지도 회귀하려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어요. 코로나 때 낙폭이 좀 크긴 했지만 S&P 500 같은 경우도 이 추세대로 움직여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어디까지 열려 있다? 자, 한번 볼게요. 예. 3093, 그러니까 3100 정도까지도 이제 열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빠진 것 같지만 사실은 기존 추세로의 회귀예요. 이 추세대로 회귀를 하면 그래야 다시 또 이렇게 우상향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 추세선을 한번 찍는 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더 예측 가능하고 더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을 한번 터치를 해주고 이렇게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 미국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명제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추세 자체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자, 이게 예측을 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QQQ도 똑같아요. 자, 추세를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기존 추세라는 게 있어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이어져 온 이 추세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깨졌던 것 뿐이에요. 코로나 때. 그래서 자,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한 200 초반, 한 200 초반, 200까지도 QQQ는 한번 하락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장기 우상향하는 체제로 갈 수 있다. 뭐 이 과정에서 계속 모아가시는 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적립식 투자니까. 이 우상향이라는 거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투자죠. 근데 제가 뭐 이제 영상 말미에 또 맨날 반복하는 얘기지만 요건 좀 달라요. 요건 얘기가 좀 다릅니다. 네, TQQQ 같은 경우는 이대로 가면 뭐 거의 한 자릿수 뭐 5, 3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정을 받는다고 했을 때 뭐 TQQQ든 SOXL이든 FNGU든 그러니까 이 추세에 눈속임을 당하지 말라는 영상도 많이 찍어 드렸어요. 여기가 아닙니다. 저점은. 왜냐면 이건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하락폭이 더 커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여기까지 찍는다고 했을 때 나스닥이든 뭐 SOXL이든 S&P 500이든 QQQ든 TQQQ가 만약 지금 288에서 여기 198까지 찍는다고 했을 때 자 볼게요. 자 30% 정도의 추가 하락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0.7을 3번 곱해야 되는 거예요. 30%를 3배로 먹으니까 0.7을 3번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7.19에서 0.7의 3승만큼 또 하락을 드셔야 저쪽에서 말하는 완만한 상승 추세로의 복귀를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일지 모르겠어요. 뭐 여전히 줍줍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뭐 이제 그분들에 대한 얘기는 뭐 이렇게 많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원래 자주 투자했던 상품이에요. 이 세배 레버리지라는 게 저는 세배 레버리지라는 와치 목록을 두고 거기에 40개 정도의 세배 레버리지들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이것들도 제가 투자하던 종목들인데 종목 중에 하나일 뿐인데 여기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집중되어 있는지를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좀 위험할 수 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추세 흐름상으로 3배로 갔을 때는 조금 많은 한 자릿수의 숫자로 투자를 시작하시게 될 수 있다. 예,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